어색한 제 머리. 좀 너무 아줌마 같아진 것 같아서 신경 쓰여요. 아무튼 저는 산부인과에 갑니다. 오늘 이식하기 전 점검하는 날이고요. 오늘 진료를 마지막으로 바로 이식을 하게 될지 아니면 한 번 더 병원을 가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병원 가고 예정은 일주일 뒤에 이식을 할 것 같아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기가 우리 가정에 와주길 바라는 마음이고 가정의 달이 시작됐기 때문에 어제부터 그렇고 약속들이 이렇게 다 잡혀있어요, 식구들이랑. 그래서 어제는 어머님이랑 식사를 했고 오늘은 부산에 갑니다. 부산 외갓집에. 아무튼 병원부터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병원을 갔다가 왔고요. 지금 시간이 3시인데 제가 10시 좀 안 돼서 나갔거든요. 왔다 갔다 1시간씩 걸리고 병원에서 3시간 조금 넘게? 3시간 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역대급 기다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가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부산으로 할머니네 집으로 출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산 가기 전에 집에 가서 할 일이 엄청 많은데 계속 무한 대기를 하니까 예약한 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게 진료를 받단 말이에요. 진료 보고 나서 주사실 가서도 한참 기다리고 오늘 또 뭐 소변 검사도 할 거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참 기다리고 이 시간이면 부산 도착했겠어요 아주. 제가 아까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특이사항이 없으면 오늘 마지막 진료를 보고 일주일 뒤에 이식을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이사항이 없을 리가 없죠. 아주 순탄치 않은 이 시험관 과정. 진짜 머리 아파요. 뭐냐면 이제 지난번에 병원을 갔을 때 이식 후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을 다 체크를 하고 넘어가고 싶다.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 원장님도 그러면 갑상선 수치를 한번 검사를 해보자고 하셔서 그러니까 갑상선 말고도 이것저것 아마 포함해서 검사를 하셨을 거예요. 오늘 그 결과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엄청 신경 쓸 정도는 아니지만 갑상선 수치가 좀 모자라대요. 오히려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 관련해서는 다 음성이 나왔대요. NK 수치 같은 것도 괜찮고 TSH라고 하는 수치는 정상이고 프리-T4 이게 조금 낮아요. 0.92에서 1.68까지가 정상 범위인데 저는 0.86이 나와서 0.1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막 걱정할 수치는 아닌데 혹시 모르니까 되게 저용량의 신지로이드라고 하는 갑상선 약을 먹어보자.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약을 받아왔고요. 얘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지금 오늘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데 까먹기 전에 기록을 남겨야 해서 와다다다 막 다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이식을 원래 일주일 뒤쯤에 하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이런저런 이슈가 있어서 불안하니까 며칠 더 미뤄서 원래 하기로 한 날짜보다 한 2, 3일 뒤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발 부디 이제 원장님이 너무 걱정할 정도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끝나고 무사히 이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슈가 왜 이렇게 많은지 선 넘어 선입니다, 정말. 배가 너무 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고 부산 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제 남편이 올 것 같거든요. 준비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병원 갑니다. 혈관이 안쪽에 있어서 그걸 못 찾는 거지. 그럼 주사는 수액은 어떻게 하냐? 수액은 항상 여기다 맞긴 했는데 손등에. 방금 왔다.
올라오니까 진짜 맛있네. 묵은지 올라오는 게 진짜 맛있다. 응? 아프다고. 아, 그 시간이 지나면 괜찮으니까. 근데 디저트 고르면서 보니까 위에 악어가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 트럭이랑 어울려서. 혈관이 남들보다 안 보이는구나라는 건 알고 있었다? 시술실 가서 수행 맞을 거라고 하니까 그럼 거기 가서 체열을 해라. 분명히 이래서 내가 붙어있는데 뭔 소리니? 그래서 내가 이거 붙은 거는 그 찔렀는데 피가 안 나와서 뭐라고 가서 따지는 거야, 체열실에. 나는 그 검사가 되게 중요한 검사고 그 검사 결과를 오늘 들어야 월요일에 이식할지 말지도 정해지는데 그렇다고 내가 거기서 또 기다릴 수 없잖아, 체열실 가서.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했지. 전화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달라. 거기 직원이 2분이셨는데 엄청 틱틱거리는 거 있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침부터 와서 오늘 주말에 내 아침부터 말이 와서 몇 시간이 기분이 너무 나쁘다. 그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그랬어. 그렇게 말 못했지. 다른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아니 근데 내가 그래서 그때 기분이 나쁘면서 든 생각은 내가 그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환자라서 까다로운 환자라서 그러나? 근데 여기다 뽑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벽에 딱 가로막혀. 엄청 딱딱해. 주사 바늘이 들어가면은. 그럼 정말 뭔가 칼을 딱 찔렀을 때 뼈나 어디에 딱 닿으면 더 이상 칼이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 푸직하고 하잖아, 영화에서 보면. 여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진짜 아파. 자기 상상 초월로. 아, 자기는 살이 쪄서 그런 게 아니라 혈관 자체가 그 안수 쪽으로 들어간 거지. 그래서 맨날 여보세요? 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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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프로게스테론 수치는 그냥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식에 그거로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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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 또 네. 어떤 때는 흡수가 더 잘 돼서 수치가 높게 나오기도 하고 아, 어떤 때는 이상하게 수치가 안 올라가는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수치가 안 올라간다라는 건 네. 특히 인공주기 같은 경우는 내막이 받아들일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러면 이번에는 취소하면 네, 다음 주기에는 용량을 더 높여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주사를 좀 높게 쓴다든가 네. 아니면은 엉덩이 주사 타이어를 매일 맞는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네. 함부로 쓸만한 배아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아까운 배아들인데 네. 그러니까 한 10 이상이 나왔으면 어쨌든 오늘부터 주사를 보강해가지고 네. 준비를 시킬 수 있는데 네. 6.9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목표하는 거는 네. 적어도 한 15에서 20 넘어야 되거든요. 네네. 네, 안타깝지만 네. 취소하고 네. 생리가 시작이 되면 다시 오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양치 중이었는데. 이 와중에 약 먹으라고 알람 울리는데. 자기야, 가고 있어? 병원에서 전화 왔는데 이식 취소됐어. 그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아니, 갑상선은 오히려 약 먹어서 그런지 정상 범위로 들어왔대. 응.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식 준비 시작하고 진료를 보러 갈 때마다 뭔가 검사들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영상에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PGT 통배 하나하나 쓰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유지가 안 되는 일이 없게끔 뭔가 마음에 걸리는 어떤 항목들이 하나도 없게끔 준비해서 이식을 하고 싶어서. 근데 그 두 가지가 정상으로 오히려 됐는데 항상 프로게스테론 수치는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었어요, 이전 병원에서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너무 낮아서 원장님이 이번에는 그냥 배아가 너무 아까우니까 캔슬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달 시간이 가는 것 자체에서 제가 너무 마음이 조급하고 그래서 아쉬운 게 제일 크거든요, 사실. 이식했다가 임신이 안 되거나 아니면 임신이 됐는데 유지가 안 돼서 유산되거나 이런 거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지만, 나 여기 병원으로 올 초에 전원했는데 연달아 2번이나 이식을 해보지도 못하고 이식이 취소돼 버리니까 너무 허무하고 맥이 다 빠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대기가 너무 길고 좀 힘들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고 기다렸다가 진료 보고 집에 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난임병원이라는 거는. 계속 검사도 해야 되고 처방되는 것도 계속 달라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식 준비 들어서 처음으로 수액도 콩주사도 맞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카메라에 얘기를 했었나? 혈관을 찾기가 좀 힘든 타입인데 좀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오늘따라. 오늘은 진료 없이 피검사랑 수액만 맞고 집에 오는 날이었어가지고 가자마자 일단 원무과에 수납을 했어요. 근데 원무과 수납 자체를 거의 2, 30분을 기다리고, 그리고 체열실 가서 체열을 하려고 또 2, 30분을 기다린 상황이었는데 체열하려고 하니까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혈관을 못 찾는 경우는 있어도 주사 바늘을 찔렀는데 피가 안 나오는 거는 또 처음이라서 제가 엄청 당황해하니까 선생님이 수액 맞으러 어차피 가실 거면 거기 가셔서 수액도 맞고 체열도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체열하는 게 쉽지 않은 혈관이다 보니까 진짜 한 번 찌르고 막 그 혈관을 찾느라고 막 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것 같으면 체열실에서, 아니 수액 맞는 데서 한 번에 체열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갔어요, 수액 맞으러. 거기 가서도 또 한참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진료도 안 보니까 되게 간단하게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제가 아주 우상이었던 거죠. 시술실 간호사 선생님들은 또 체열실에 전화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근데 제가 중간에 껴가지고 저도 다 그걸 듣고 있는데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체열을 했다고 했나 봐요. 근데 전 아예 피 한 방울 안 뽑았다고 오늘 다시 체열실에 전화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체열을 안 한 게 맞다고 이제 체열실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체열도 하고 수액도 맞고, 근데 제가 이제 팔뚝에 그렇게 하는 게 어려워서 항상 손등에 맞는데 이게 이미 한번 미뤄진 거거든요. 원래대로라면 이미 이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 갑상선 수치가 살짝 모자라게 나와서 갑상선 약을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며칠 미룬 거였어요, 이미. 근데 취소가 될 줄이야. 어쨌든 최근 들어서 병원을 갈 때마다 뭔가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다리는 게 유독 힘들었는데, 그래도 기분 좋게 남편이랑 식사하고 카페까지 갔다가 이제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건데 너무 힘이 빠지고 왜 이렇게 우울하지? 눈물 날 것 같아요. 아니 사실 뭐가 그냥 진짜 취소가 됐다 뿐이지 한 달 늦게 이식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없는데도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벌렁벌렁거리고 미치겠어요. 저한테 영상에 멘탈 관리 어떻게 하냐고 불안하다고 너무 막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었는데, 저 또한 멘탈 관리가 너무 쉽지가 않고 이렇게 한번 또 막 쫙 가라앉았다가 다시 조금 으쌰으쌰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남편이랑 막 얘기하면서. 결국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남편밖에 없다 보니까 저야말로 오히려 여쭤보고 싶어요, 구독자님들한테. 멘탈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운동 가려고 옷 갈아입은 상태였거든요. 운동 안 갈래요. 그냥 좀 쉬어야겠습니다. 나 너무 우울해. 왜? 이식 취소됐어. 왜? 그건 왜 그런 거야? 근데 되게 중요한 어떤 호르몬 수치가 있는데 그게 너무 낮아가지고 원래 월요일에 할 예정이었거든? 그럼 또 한 달 미뤄지는 거야? 한 달 좀 넘게 미뤄지는 거지. 너무 짜증나. 너무 돈 아깝고 시간 아깝고. 돈 아깝고 생각은 하지 말고 네가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거는 있었잖아. 그래, 그 언제까지가 올해야.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 너무 짜증나고 가슴이 답답해. 그래, 알겠어. 무슨 뜻인지는 그 느낌도 알겠고. 나좀 내지 말고 네가 하겠다는 그 시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좀 여유 있게 생각해. 근데 그 시간 다 돼도 포기가 안 될 것 같은데. 말로는 올해라고 했지만. 올해 지나고도 목표가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말한 수치는 어떻게 해야 그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동안에는 그 정도 용량으로도 충분했어, 수치가. 정상이던 게 갑자기 또 그러니까 너무 새로운 관문이 생긴 거잖아. 그냥 이번에 흡수가 잘 안 된 것 같다. 그냥 이번에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다음 달에 하자 이러는 거야, 원장님은. 그럼 다음 달에 하면 그동안에 또 그거 지금 했던 거 그거를 꾸준히 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나 오늘 지금 이 시간부로 중단하면 되는 거야. 중단하고 다음 달에 하려 그러면 다음 달에 언제부터 또 그걸 시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터지고 또 2, 3일째에 가야 되는 거야. 짜증은 나지만 여태까지는 그게 아무 이상 없었던 게 또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뭔가 안 맞아서 수치가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물론 네가 그 시기에 마음 먹었던 게 안 되니까 화는 나고 짜증은 나지만 아, 그래, 나도 이게 뭐 치명적으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그런 수치는 아니니까 뭐 그런 걱정이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좀 그 또 한 달이 미뤄진 게 속이 답답하네. 그래, 그렇겠다. 아, 진짜 짜증나. 갑상선은 정상 수치로 들어왔대. 아이고, 우리 딸이 어째 이렇게 힘들고. 아유, 그냥 조금만 그렇게 기다려보자. 마음을 비우고 좀 편안하게 마음 좀 먹어봐. 이 말처럼 그렇게 잘 되지는 않지만. 알았어. 우리 딸이 너무 힘들었어. 진짜 엄마도 속상하다. 엄마까지 속상해하지 마. 엄마 어떻게 안 속상하냐? 그냥 하소연하려고 전화한 거지. 그래, 알아. 알았어. 기운내. 알았어. 내일 보자. 안녕. 우울할 필요 없다니까? 왜? 왜냐고? 그냥 한 달 늦어진 것 뿐이고 더 좋은 조건에서 이식할 수 있게 됐으니까 다행이지. 맞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울어? 자기 가수 눈물 셀카야 뭐야 이거? 너무 웃기다. 나 저때 얼마나 슬펐는 줄 알아? 입이 이러면서 뭐 어쨌다고? 입이 점점 첫 반바지. 이식 준비로 먹으려고 했던 소고기를 오늘 구웠고 이거는 시오 소스에 양배추 샐러드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다. 이거 볼래, 이거 볼래, 이거 볼래, 이거 볼래, 이거 볼래, 이거 볼래, 이거 볼래. 이렇게. 짠. 맛있게 먹읍시다요. 이식이 취소되던 날 지나고 보니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저한테는 너무 울적했던 일이라 많이 날려가면서 편집한 건데도 영상 1개 분량을 훌쩍 넘길 정도로 길어졌네요. 아무것도 해보지 못했는데 벌써 2025년이 거의 반이나 지나갔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요. 자포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꾹꾹 눌러 담으면서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챙기면서 지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젠 한낮에는 땀이 날 정도로 더워졌더라고요. 더 더워지기 전에 이식 소식을 가지고 올 수 있길 바라며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다시 당분간 또 일상 브이로그로만 찾아오겠지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